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4페이지죠. 10번부터 차고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보시면 갑은 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을소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이 현출되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 법률과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일단 1번, 이 문제는 동계착오입니다.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된 거죠? 표시된 거죠. 그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텐데 2번 20에서 30평인 줄 알았는데 편입되는 게 197평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네요. 그죠?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누구를 믿었죠? 그죠?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일단 과실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해하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거든요. 근데 중개인의 말을 믿었다. 타인을 신뢰해서 확인 안 한 것이니까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일단 현재 상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만 되면 돼요. 근데 그 동기에 대해서 뭐까지는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 문제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푸실 때 요령인데 동계착오가 같으면 표시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보시면 갑은 현재 A시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색하지 않은 채 익히고 A시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10%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이죠. 일단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는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된다. 그린벨트에서 동계착오죠. 표시가 되거나 유발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 지문에서 명백히 내색하지 않은 채 표시되지 않았다고 나왔죠. 따라서 동계착오를 이유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0% 비싸게 샀죠.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매매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2번이죠. 갑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을소의 토지가 꼭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갑은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틀린 걸 찾는데 일단 동계착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돼야 되죠? 표시가 돼야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을에게 해제될 것인지 여부를 문의했다면 동기가 표시된 거니까 취소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또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이 답인데 자,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것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사실, 동기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표의자가 알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을도 갑의 착오를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를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13번부터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한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한 사람은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고요. C가 A에게 뭘 쳤죠? 사기를 쳤죠. 그러면 일단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옳은 걸 찾는데, 그리고 나서 A가 B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B가 또다시 누구한테요? D에게 팔아먹고 뭘 해줬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D가 이미 선이라면 굳이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를 하더라도 D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하면 D는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사기니까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5번이죠. 갑은 을에게 을 소유 소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지를 대금 5천만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벽에게 대금 1억 5천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경유해 줬다. 을병간의 갑을 명한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건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죠?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줬어요. 왜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근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했습니까? 취소를 했는데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죠? 등기를 줬죠. 물론 병이 선이면 확정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물론 병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가지려면 자기 앞으로 뭘 했어야 돼요? 등기를 했어야죠. 아직 등기를 안 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물론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더라도 갑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6번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후정 제시 선고를 받았는데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일단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성년후정 개시 선고를 받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뭐예요? 도달되지는 않죠. 다만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뭐죠? 도달이 되니까 맞는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4번은 X죠. 왜냐하면 갑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넘기셔서 17번이죠.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소가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 실수한다 귀자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어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의 사망 요구 취소 요건은 생기지 않는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착오에 빠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물건을 선의의 제3자에 양도한 후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죠? 대항하지 못할 뿐이죠. 3번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채권자와 보증인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순위 저당권의 기망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2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제1순위 저당권자는 의사표시 취소로서 제2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아요. 많이 복잡한가요? 자, 이런 문제죠.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새로 와야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로 이미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이미 저당권이 있고 3순위가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서 저당권이 말소가 되겠더라도 이 사람은 새롭지가 않죠. 왜요? 기망행위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지 않아서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전혀 보호되지 않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강박 상태가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당한 상태면 무효입니다. 물론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취소 없이도 중요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조금 이 17번 문제 지문도 좀 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이니까 꼼꼼히 좀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갑이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최근의 출제 경향인데요. 어떤 기본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유는 다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데 일단 5번을 보시면 만일 갑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죠.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 해가지고 드디어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 개념 문제 내일이 나오는데 1번 대리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대리인이 한 법률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속한다. X죠. 대리란 뭔가요?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요. 그 효과가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X고요. 3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요. 4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없고요. 본에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대리는 행위능력증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들도 대리인이 되는 게 가능하죠. 자,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죠.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려 하는데 2번이죠. 상행의 대리에 관해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X입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행위하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요 두 가지를 행사할 때는, 두 가지를 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릴 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알았으면 무효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인데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만의 이름을 썼다, 유효한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유효한 현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사기 당했든 안 했든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맞는 것은, 잘못된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수동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일단 수동대리란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뭐죠?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은 뭐죠? X죠. 또 수동대리에 대해서도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도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4번 공도대리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대리인 측에서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공동대리할 필요는 없고요. 5번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면 물론 무권대리가 문제가 됩니다. 또 올바른 것은 뭐죠? 1번 수동대리는 능동대리가 관한 법원 측에 부분적으로 준용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어떻게 4번입니다. 대리와 사자죠. 대리는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 사자와는 뭐가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4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X입니다.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 필요하고요.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입니다.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문제. 대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3번이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3번이 되죠.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자,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갑의 대리 건물을 직접 샀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자기계약이라고 하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 단순한 채무이행도 가능하거든요. 좀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근데 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는데 을이 갑의 재산으로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일종의 뭐죠? 자기계약입니다. 다만 뭐이기 때문에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자신의 채권을 갑의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자기 계약이긴 하지만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죠. 7번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는 못하냐면 처분행위는 못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례상 대리권 소유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까지 끌어볼게요. 일단 이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리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금의 절부든 일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수여받고 있다고 해야 한다. X. 해지할 권한은 없다. 뭐 할 수 없죠? 해제는 못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이 답이죠. 넘으셔서 9번 문제죠.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보시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죠? 일종의 무권대리죠. 따라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죠. 나머지 문제는 맞죠. 1번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려면 현명을 해야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2번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수동대리에 대한 현명은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상행위는 현명주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선인지 악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대리인의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밑에 120조에 실조해가지고 공통된 소멸사유가 나오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1번도 풀 수 있겠죠.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죠. 왜냐하면 본인의 대리권 소멸사유는 뭐죠? 사망 한 가지 밖에 없죠. 12번부터 이제 복대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복대리 뭐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복대리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대리인이 선임한다는 점에 특색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요. 다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되죠.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그건 아니다.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타당하지 않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법정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이 진다 X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되죠. 자, 넘기셔서 13번이죠.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되고요. 또 2번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복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어요. 그러면 무권 내리죠. 따라서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의 대리니까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가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면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죠. 14번이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3번 당연히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X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는 거죠? 대리인 스스로가 선임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로 선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